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발언, 이것이 일파만파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른바 친명과 친문의 계파 갈등이라면서 일면에서부터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친문 친명이 We are the world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차 얘기했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때부터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권을 넘겨줬으니까요. 윤석열이한테, 깡패한테. 그게 왜 우리 책임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할 말을 잃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어요. 임종석이는 우리가 다 속았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차라리 낫지. 고민정이는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 애썼대요. 야, 너 어떻게 아나운서 출신이 거짓말을 하냐? 언제 윤석열이를 막았어? 윤석열이를 키워줬지. 안 그래?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 언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막았어? 정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지명하던 당시 윤 총장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 문 정권은 본색을 드러낸 윤 총장을 설득하고 막아 세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 언제? 고민정 의원님 언제요? 언제 그랬는지 그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 내막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인데 언제 그러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보자고. 자, 그래요. 2019년 7월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된 거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8월에 조국 전 장관 털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장관도 아니고 장관 내정자였는데 털었어요. 부산대 의전원부터 털었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만뒀죠. 본인이 그만뒀을까요? 아이고, 내가 대통령님께 너무 큰 누를 끼쳤네. 내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그만둔다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같이 날렸어야지. 안 그래요? 조국 장관 것만 사표를 수리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2020년이 됐습니다. 4월 총선 때. 총선 직전에 고발사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을 타격을 입히려고 했던 윤석열 그 세력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사람이 갔잖아요. 윤석열한테. 강기정 현 광주시장님. 그때 정무수석이었고 갔잖아요. 윤석열한테. 그만두지 말라고 얘기했다면서.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거의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했으면 석열아, 너 이제 쉬어야겠다. 수고 많이 했다. 하고 내보내야지.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면서. 왜 그러셨어? 좋은 기회 아니었어. 자, 그리고 말이죠. 2020년 말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이 정말 기고만장하기 짝이 없는 행태, 완전히 지금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능멸하는 이런 행태 두고만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도 하나의 이유가 됐죠. 근데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추윤 갈등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친민주당 성향의 패널들한테, 스피커들한테 추윤 갈등 얘기하라고 부추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김종민이도 지금은 이낙연하고 같이 당 만든 김종민이도 그때 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뒤에서 계속 씹고 다녔잖아요. 추 장관 좀 말리라고. 추 장관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추미애한테 찾아와서 열심히 검찰 개혁한 당신 공수처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떠나라 이랬었어요. 다 친문 인사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정직 2개월밖에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징계위원장, 그 교수 추미애 장관 뒤통수를 쳤다고 추 장관이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보고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추 장관 좋아. 추윤 갈등이라면은 추 장관 아웃시키는 김에 윤석열이도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웃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추 장관 사표만 받았어. 그리고 그 이듬해 2021년 1월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면서 또 한껏 윤석열이를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님 뭐라고요? 문 정권은 본색을 드러낸 윤 총장을 설득하고 막아 세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고요? 윤석열이 그리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저쪽 당에 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뭔 사력을 다했어? 아니, 도대체 근거를 갖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내가 그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냥 좋아요. 정말 선의로 보자면 하다가 윤석열이가 정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 지켜만 봤습니다.
아니 이뿐일까요? 저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도록 밀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느냐. 대선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대선 직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30조를 요구했습니다. 30조를 요구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앞세워서 재정 탓을 하면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30조.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정말 박대를 했습니다. 박대를 했어요. 얘기했죠.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가 됐단 말이야, 이재명이.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 당선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도지사라면은 박원순 시장 옆에 앉게 한다든지 좌우로 앉지 않더라도 그래도 상석에 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 상석에는 있어야 되는데 쭉 가서 앉아있으라고. 쭉 가서 앉아있으라고. 누군지 알죠? 그 시킨 사람, 그 의전 담당한 사람 다 아시죠? 이동형 작가가 얘기했었어요. 정말 눈물 납니다. 그때 벌어진 일들 생각하면. 2018년 얘기를 했는데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간 면이 있죠. 저도 그때는 그게 옳은 방법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그 경선에서 치고 난 다음에 막 경선 불복 외치면서 탈당하라고 했던 지지자들 선 긋고 그 뒤부터 민주당 당원으로서 도리를 다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입에서 문 대통령 비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도 문 대통령에 가까웠던 인사들, 친문 인사들, 문정부에서 그 한자리 했을 때 막 해경군 김씨 논란 만들어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말 끊임없는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저 친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같은 당에서 동지들끼리 이럴 수 있느냐. 야, 그거는 이재명이 할 소리야. 니들이 할 소리가 아니라. 이것들이 너무 정말 그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진짜 싸가지가 없습니다. 진짜. 아니,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지난 대선 때 뭐 후보가 누구였냐,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이. 그건 알고 계세요?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실정 이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대선에서 치고 국민들이 고통받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얘기했잖아요. 재난지원금 등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총선 때는 그래 정부가 열심히 좀 해서 이 난국을 수습해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2년이 지나도록 뭐 이렇게 크게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 고통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에 어떻게든 지원금을 들여서 그 좀 한숨 돌리게 해드리자, 이 제안이 뭐 무슨 돈을 뿌려서 매표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홍남기 탓을 하면서 눈 닫았고 귀 닫았어요. 그리고 그 청와대 내부에서 돌았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재명이 안 되면 좀 어떠냐, 이런 정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똥파리들도 저 청와대 일부 있었더만 보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난 정부 때 윤석열을 키운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니까 반발을 해? 아이고, 한심합니다. 그 홍사훈 기자가 이런 말을 썼더군요. 윤석열 검사에 대한 기대감이 민주당 전반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 속은 것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한 말입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 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능한 분들은 이제 나란 일을 다른 분들께 맡기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아니, 홍남기 뒤에 숨어가지고 국민께 마땅히 해드려야 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원성사고, 그게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야당이 되고, 어떻게 그래도 좋으십니까? 지금 문정부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고 있는데 행복하세요? 고민정 씨는 지금 그래도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이라면은 사리분별을 하고 떠들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사력을 다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뭔 사력을 다해?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인가요? 한 친문계 의원은 윤석열을 발탁한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더라도 선거에서 진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라면서 경선에서 이낙연이 이겼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내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여러분, 이 한 친문계 의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선에서 이낙연이 이겼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내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한 이 한 친문계 의원이 누구라고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러면 친문 후보가
왔어야지요. 이낙연이 친문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친문 후보가 없지는 않았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까? 준비는 했지만 민주당 경선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친문 후보가 몸을 풀기는 했었다. 그 친문 후보가 누굽니까? 혹시 윤석열 아닙니까? 양정철 씨. 저기 김어준 총수 모친상 때 탁현민, 고민정 그리고 윤건영 이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조문을 하던데 요즘도 고민정 의원 데리고 다녀요. 당신이 그 윤석열하고 접촉해가지고 윤석열 보고 정치하라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윤석열을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키우려고 했었어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친문들은 닥치시기 바랍니다. 닥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신들은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유 치가 떨립니다 진짜. 이자들 진짜 이 뻔뻔스러워. 이재명이 우습지? 너희들의 주구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지? 야 그냥 이낙연당 가라. 이낙연당 가라고. 거기 가서 실컷 이재명 비난하라고. 뒤에서 모여가지고 씹지 말고 앞에서 대놓고 씹으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